어머니 지문만 있으면 끝이야. 내일 모레면 계약 넘어가. 명절 밤, 작은 방 이불 속에서 들려온 그 속삭임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추석 연휴 둘째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명절 특집 예능을 보며 웃고 떠들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식혜를 끓이고 계셨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30년간 지켜온 반찬 가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 가게가 너희들 다 키웠어. 새벽 4시에 일어나 장 보러 다니던 게 어제 같은데 시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손으로 무와 배추를 썰고 국물을 우리고 남편을 혼자 키우셨던 겁니다. 남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아버지와 재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시동생은 유치원생이었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 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벽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의 대화였는데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문만 있으면 전자서명 끝나는 거 맞죠? 그래. 내일 모레면 계약서 넘어가. 프랜차이즈 본사 사람들 다 준비됐어. 심장이 쿵 하고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어머니 몰래 가게를 팔겠다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제게 반찬 가게 열쇠를 건네며 웃으셨습니다. 지연아, 오늘 가게 좀 봐줄래? 나 오늘 병원 검진 있어서. 그 열쇠가 제 손에서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머니가 평생 혼자서 지켜온 모든 것의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생강차를 드시더니 갑자기 비틀거리며 식탁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급히 달려가 부축했지만 시어머니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뒤늦게 나오시더니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하셨나 보네. 방에 모시고 가서 쉬게 해. 병원은 안 가도 돼. 아니,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병원을 안 간다고요?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엄마 병원 가셔야 해. 이상해.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셨잖아. 넌 왜 자꾸 오버하니?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아버지가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를 방에 모시고 나오는데 시동생이 어머니 방에서 무언가를 뒤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랍장을 열고 통장을 꺼내고 낡은 레시피 노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어머니가 3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적어두신 비법들이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생강차에 뭔가 탔구나. 어머니를 재운 거구나. 밤에 다시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생강차 잔을 살펴봤습니다. 컵 바닥에 하얀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이 가족이 미친 건가?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엄마 차에 뭔가 탄 것 같아. 그리고 밤에 아버지랑 동생이 이상한 얘기하는 거 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내가 명절 스트레스로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남편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시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아빠였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보며 피식 웃으셨고, 시동생은 형수님, 요즘 예민하시네요. 라며 비꼬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조차 의식이 돌아오시더니 지연이가 명절에 고생해서 그런가 보다며 저를 걱정하는 척하셨습니다. 아니, 어머니,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지키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에서 배웠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보안팀에서 근무할 때 배웠던 비상기록 장치 설치법, 초소형 녹음기 사용법. 그때는 회사 기밀을 지키기 위한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써야 하다니. 밤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만나는 거실 서랍장 뒤, 어머니 방 옷장 안쪽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가족을 도청하는 게 옳은 건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가 잠든 사이 반찬 가게에 몰래 가봤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30년 손맛이 배어있는 주방 냄새가 났습니다. 김치 담그는 항아리, 장 담그던 독, 어머니가 매일 서서 일하던 도마와 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남의 손에 넘긴단 말인가. 어머니가 혼자 아들 키우며 일궈낸 이 모든 것을. 저는 가게 사무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 초안, 레시피 양도 동의서, 상호권 이전 계약서. 모두 시어머니의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곧 채워질 예정인 거겠죠. 어머니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 새벽 3시, 남편이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서류 봤어. 그리고 동생이 통화하는 거 들었어. 어머니 서명 위조하면 되냐고 누군가한테 물어보더라. 그제야 남편도 진실을 본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가 모아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나눈 대화들. 어머니 정신 흐릿할 때 지문 찍으면 돼. 프랜차이즈 계약금 5억. 우리가 반씩 나눠 갖자. 가게 레시피는 이미 스캔해뒀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널 안 믿어서 미안해. 나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믿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둘이서 엄마를 지켜야 해. 우리 둘이면 할 수 있어.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계약서 사본들을 찾아냈고, 저는 시동생의 노트북 백업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반찬 가게 회계 장부, 단골 고객 리스트, 심지어 레시피까지 모두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형수, 어머니 통장 어디 있는지 알아? 어느 날 시동생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했지만 그날 밤 서둘러 시어머니의 통장과 인감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동생에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마무리하자고 말하는 걸 들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밤, 저희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거실에서 만났고, 저희는 그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프랜차이즈 본사 사람들 와요. 어머니, 지문만 찍으면 계약금 바로 들어와요. 약 좀 더 먹이자. 정신 못 차리게.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처리하지. 레시피 노트는 이미 스캔 다 떴고요. 단골 명단도 다 넘길 준비 됐어요. 가게 권리금이랑 상호권까지 합치면 8억은 받아. 반씩 나누면 우리 각각 4억이야. 어차피 저 여자 가게는 내 돈이었어. 저는 남편과 함께 녹음기를 들으며
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라니! 우리 엄마를! 어머니의 30년 인생을 4억씩 나눠 갖겠다고요? 새벽마다 일어나 장을 보고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물을 썰고 겨울에 찬물에 손 담가가며 김치를 담그고 혼자 아들 키우며 살아온 그 세월을 재혼해서 의부자들까지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겠다고? 다음 날 새벽 저희는 반찬 가게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전자서명 위조 프로그램, 계약서 변조 버전 123, 어머니 서명 샘플 이미지, 심지어 시동생이 외부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레시피 독점권까지 양도 가능합니다. 어머니 동의 없이도 법적 처리 가능하다고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의 평생 혼자 아들 키우며 일궈낸 삶 전체를 지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회사 서버에도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반찬 가게 회계장부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30년치 매출 기록, 단골 고객 수첩, 레시피 원본 노트, 모두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깨어나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지연아,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와? 어머니의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맑아 보였습니다. 약 기운이 빠진 거겠죠? 어머니, 산책 다녀왔어요. 요즘 잠이 안 와서요. 그래, 지연이도 힘들지? 우리 집 분위기가 요즘 이상하더라. 어머니도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가족이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걸.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신고해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어. 경찰에 신고하면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머니가 평생 일군 게 다 없어져. 그것도 어머님 모르게. 알아. 근데 너무 힘들어.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그 사람 친아들까지 키워줬는데. 우리는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랜차이즈 본사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들을 응접실로 안내했고 시동생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 나와. 서명 좀 해주면 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침대에 누워 계셨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또 약을 드신 겁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지금 일어나셔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넌 비켜. 네, 어머니 지문만 찍으면 돼. 안 돼요. 어머니 의식도 없으신데 무슨 서명이에요? 내가 이 집안 일에 왜 끼어들어? 당장 비키지 못해? 시동생도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이거 가족 결정이에요. 거짓말!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 순간 제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주머니 속에서 실수로 재생 버튼을 눌렀던 겁니다. 약 좀 더 먹이자. 정신 못 차리게. 어차피 저 여자 가게는 내 돈이었어.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사람들이 복도까지 들려오는 그 녹음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저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교사, 강요 미수, 사기 미수, 작물 취득 예비.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충분히 기소 가능한 범죄들이었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며느리가 꾸며낸 거야. 그래서 저는 준비한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녹음 파일 47개, 계약서 위조 문서, 전자서명 프로그램, 외부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전체, 반찬가게 회계장부 원본과 복사본 비교 자료, 시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과 시동생이 몰래 찍어둔 사진들. 경찰관이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시아버지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망쳤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배신하셨잖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약기운이 완전히 빠진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내 가게를 팔려고 한 거예요? 30년 동안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지킨 그 가게를? 당신 아들까지 내가 키워줬는데!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번 돈 나한텐 한 푼도 안 주고 혼자 다 차지했잖아. 그럼 당신 아들은 누가 키웠어요? 당신 아들 학원비는 누가 냈어요? 재혼할 때 당신 빚까지 다 갚아준 게 누구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저희가 엄마 지킬게요. 며칠 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변호사, 경찰, 그리고 친척 어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산과 돌봄은 문서로 명확하게 정하고 감정은 말로 솔직하게 나누기로 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이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내 인생을 잃을 뻔했어.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고 시동생은 사회봉사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이혼할 거야. 더 이상 저 사람과는 못 살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 절차를 마치셨고 반찬 가게를 축소해서 다시 열었습니다. 큰 매장 대신 작은 가게로 옮겼지만 30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손맛이 그리웠어요. 여기 김치가 최고예요. 어머니는 예전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함께 갔습니다. 지연아,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들어? 어머니 혼자 30년 드셨잖아요. 이제 저랑 같이 들어요. 남편도 휴일이면 가게를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키운 아들은 이제 어머니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그들은 다시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손때 묻은 레시피 노트를 건네주셨습니다. 이제 너도 이 맛을 이어가렴. 내가 지켜준 우리 가게니까. 아니, 내가 나를 지켜준 거지. 저는 그 노트를 받아들며 울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한 여성이 혼자 아들 키우며 일궈낸 인생이 제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명절 밤 작은 방에서 숨죽이며 두려워하던 제 모습은 이제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나 이제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아. 오히려 홀가분해. 30년 동안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았어.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의심하던 집에서 서로를 지키는 가족으로 옮겨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침묵 속에 방관하는 게 아니라
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제 호흡이 기차처럼 다시 정시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흡도 남편의 호흡도 이제는 같은 리듬으로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희를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